오늘 두 번째 저녁 ESG 메뉴는 정말 맛있는 특별한 메뉴가 될 것입니다. 인력 발전 비즈니스를 통한 개인 참여형 ESG 실증 사례입니다. 제목도 길고요. 아주 특별한 제목입니다. 인력 발전 비즈니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인력 발전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개인 참여형 ESG 실천 실증, 실이 두 번 들어가네요. 실천 실증 사례. 이 강의 주제로 강의하실 강종긴 대표이사님을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전기라는 것, 그리고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시고요. 잠깐만. 화면 공유 먼저 하시고. 네. 화면 보이시나요? 예, 확대하시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헬창들이 좋아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도시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한 이벤트인데요.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 부스 앞에서 2분 동안 20회 스쿼트를 성공하면 약 700원 상당의 버스 승차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큰 아니지만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죠? 캠페인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3개월간 무려 55,000장에 달하는 티켓이 제공되었다는데 수치로 환산하면 약 100만 번의 스쿼트, 약 1,900시간 동안 운동을 한 거라고 하네요. 네, 이게 루마니아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벌인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슈였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깔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앱테크 알고 계십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미션을 완수하면 쏠쏠한 수입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윤혜리 기자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앱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월 수익 3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얻고 있어요. 짭짤한 고수익을 벌었다는 말에 진짜 꿀 부업일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을 받는 앱입니다. 출퇴근만으로 10,000걸음을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점심 이후 땀을 내서 만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을 선택해 남은 걸음수를 채웠습니다. 오, 만보 다 채웠다. 보상으로 100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강관리 앱입니다. 하루 목표한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고 20원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음식점 영수증을 앱에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겼더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50원이 주어졌습니다.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건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보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틈틈이 앱테크를 통해 모은 금액은 2,667원입니다. 저렴한 저가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쏠쏠하게 돈이 모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앱테크를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일정한 수입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에서 앱테크가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 월급의 10%가 넘는 금액을 그렇게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뜻하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비용을 좀 소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앱 운영 업체들은 통상 기업 광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홍보 대행비를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손가시더라도 반드시 광고를 봐야 하는 투구를 감내해야 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런 플랫폼들도 나오고,
돈 버는 게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표를 맡은 강종진입니다. Who am I? 넌 누구냐? 예, 제 소개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하면요. 오늘 발표 주제인 인력 발전 비즈니스를 통한 개인 참여형 ESG 사례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서 사진을 전공을 하고요. 28살 때 최연소 사진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영국에 가서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죠. 10년 걸렸어요. 지식 기반 이 창조 산업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굴뚝 없는 산업, 콘텐츠 시장의 미래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제 고향입니다. 여기 울산광역시에 울산문화산업개발원을 비영리 사립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테마파크, 또 전시관, 체험관, VR, AR, 메타버스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콘 크리에이티브를 창업을 하고요. 요즘은 교육훈련 메타버스와 국방용, 임무용 드론 로봇 개발과 또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기까지 다양한 이 사업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울산 울주군 언양의 울산 KTX 역 인근에 1300평 규모의 연구소형 공장 사옥을 건립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ESG 학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 회사 유콘 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가 연구개발형 B2G 사업 주력 기업이라서요. ESG 경영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일찌감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울산광역시와 ESG 경영 협약을 맺었고요. 그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이나 또는 이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노력보다 어쩌면 미래의 환경과 사회 그리고 또 거버넌스를 위한 이 투자가 오히려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회사가 ISO 14001, ISO 9001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메타버스 국가표준 제정 개발 책임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으로 개발해서 메타버스 표준 원안이 최종 국가표준으로 확정이 되었고 올해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되니까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훈련 메타버스 ISO, IEC 국제표준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출국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ISO 총회에 참석해서 프리미너리 워크 아이템 발표를 시작을 해서 이 5년간 메타버스 ISO 표준 개발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저의 관심사는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또 감성 콘텐츠, 사진을 전공하고 영상을 만들고 드라마와 영화, 게임을 만들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치를 융복합해서 미래의 산업의 분야로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 제 관심사고요. 그래서 매우 창의적이고 또 그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이 산업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마치 그 SF 영화 감독 같은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탄소 제로 그린 에너지 그 자체인 인력 발전 사업입니다. 자전거 앞바퀴에 주먹만한 발전기를 달아서 이 배터리 없이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했던 이 자전거 발전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회전축에 자석 발전 코일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 기술은 발명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이 무접촉식 발전기가 개발이 돼서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은 접촉하지 않고도 이 핸드폰 충전한다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 우리의 그 삶에서 전기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겠죠. 원자력이든 또는 뭐 석탄을 때우든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뭐 여러 가지 이 에너지들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 가정과 공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엄청난 그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공장이나 대도시에 공급하는 그 이 초거대 용량의 전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이나 또 가정 또는 사무실 이런 규모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일부를 석탄이 아니라 내 뱃살을 태워서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멋진 생각이 아닐까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요. 전기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가 콘센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냉장고도 돌리고 컴퓨터도 돌리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계량기가 천천히 돌거나 정지해 버리죠. 이런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뱃살 키우느라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뭐 방귀도 끼고 뭐 그래서 탄소 배출이 있지 않냐. 그리고 따지고 들면 저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건강과 몸매를 지키려고 다이어트 또 운동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뭐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이런 거 하면서 비싼 회원권 지출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구한말 고종이 미국 그 외교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렇게 힘든 일을 하인시키지 않고 왜 직접 하나, 아래 것들 시키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고종의 생각이, 이 고종은 이 운동을 노동으로 생각했던 거겠죠. 이 고종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저는 고종의 생각이 지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힘들게 운동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힘들고 힘쓰고 왜 내가 또 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요. 있습니다. 10,000보를 걸으면 100원씩 주는 스마트폰 앱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뭐 100원 벌려고 10,000보를 걷는 게 100원이 그렇게 아쉬운가? 근데 10,000보를 걸으면 그냥 100원 주니까 뭐 받는 거지 그 목적은 아니겠죠. 근데 한번 보면 세상이 진짜 그런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즘 서울 덕수궁역 서울 시립미술관 앞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이렇게 달리기 틈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데요. 자, 10원의 성지로 불린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미술관 앞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앱에 들어가면 주위에 동시 접속한 사람들이 뜨는데 버튼을 누르면 한 명당 최대 10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밀집한 곳에 있는 이 미술관은 앱으로 돈을 벌려는 직장인들이 모이다 보니 10원 성지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왔어요. 직장이 바로 여기 근처거든요.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다 나와서 여기 한 20분 정도 하고 들어가. 하루에 5,000원 벌어요? 저도 이곳에서 포인트 받기를 해봤는데요. 5분도 안 돼 406원을 벌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만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지 무조건 한 명당 10원을 줬는데 이용자가 급증하자 오늘부터 20명이 넘으면 1원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할 따름입니다. 취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재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돈도 이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한 3,000원 정도 모이면 배달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의류회사 앱은 출석 체크할 때마다 50원씩 적립해주고 2주 이상 연속 성공하면 추가 포인트를 줍니다. 퀴즈를 풀거나 달리기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원짜리 옷을 산다 그러면은 2만 원을 포인트로 쓰고 이용을 그렇게 자주는 안 했는데 하고 나면서부터는 조금 아무래도 관심도 가고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면 포인트를 주는 앱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 푼돈을 모으는 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입니다. 네, 보셨죠? 이 10원, 100원 이렇게 모이니까 몇 시간 만에 몇 천 원이 됩니다. 한 달 하면 몇만 원 되고요. 이게 짭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돈 내면서 할래? 아니면 돈 받으면서 할래? 또 이불 거리로 전락한 이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거실용 자전거 탈래? 아니면 전기료도 절감해주고 돈도 주는 발전 자전거 무료로 탈래? 글쎄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후자를 대부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개인 참여형 ESG 실증 사례라 말씀드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력 발전 자전거. 사람이 홈트레이닝 자전거에서 열심히 타면 그 회전축의 발전 기능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가 전기료를 절감해 주지만 그걸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 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그 포인트들로 돈을 모으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자전거 할부금까지 내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로 또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그 한국전기연구원, 이 국책기관이죠. 과기정통부 산하에 한국전기연구원이 20%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기술 이전한 홈트레이닝 발전 자전거입니다. 지난 이 수십 년간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인력 발전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도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너도 그 핏 할 수 있어 하면서 야나도 야핏이라는 그 홈트레이닝 자전거를 송중기를 모델로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에다가 메타버스 이용해서 게임 요소까지 다 넣어가지고 뭐 커뮤니티까지 이루어가면서 아주 재밌게 운동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고가이고 처음에는 신기하가 너무 재밌다 하지만 게임처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또 금방 시들어서 역시나 이불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나라나 또 이 그 당근마켓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 야나두는 발전 기능이 없는 그 순수 운동용 자전거인데 트렌드에 맞춰서 이 포인트제까지 끌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야핏은 이 가격도 공개해 놓지 않고 해서 가격이 참 비싸더군요. 이렇게 후기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루 최대 1년치가 정해져 있는데 뭐 실제로 10분 달리고 100원도 안 주고 최대치는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 곧 그 중고날에 올라올 것 같은데 예상 그대로네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 남편하고 같이 한다 했지만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하소연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헥스바이크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야핏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콘텐츠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하는데요. 독특하게 전기 발전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현재 시간당 250W에서 300W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기술이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네요. 냉장고가 보통 80W거든요. 이거를 1시간만 타면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가 하나가 300W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디스크 한 장 돌리는데 보통
이 주부의 힘으로도 충분히 손쉽게 돌릴 수 있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2장, 4장, 8장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이제 정말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트레이너들, 그들이 이 저항이 높은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죠. 걔네들이 타면 전기가 300W가 아니라 킬로 단위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이 확장성까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자, 어떤 운동을 시작할까? 그러면 먼저 헥스 멤버십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로 간편하게 헥스 바이크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집에서 운동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헥스 바이크가 플랫폼과 연동을 하고 각종 지자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보급이 되면 거기에 그 헥스 바이크에 찍기만 하면 내 포인트와 내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내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1000포인트가 발생됩니다. 아까 10,000보 걸으면 100원 줬잖아요. 이거는 1시간 운동하면 1000포인트 받습니다. 그리고 250W에서 300W 전기를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기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는 헥스 자전거 할부금도 내고 또 남는 돈으로는 기프트콘을 해서 카페나 편의점 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건강한 라이프를 통할 수가 있게 되고 앱테크, 잡테크 뭐 이런 등등 이 부업도 가능해지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차별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50W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2시간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숨 넘어갈까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데 가족이 4가족, 5가족 있으면 1인당 5가지니까 한 10시간은 할 수 있겠죠? 4-5명이 된다면. 그러면 월 한 15,000원 정도 이게 절감이 되게 되고요. 또 물론 포인트든 그대로 또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발전 디스크 확장으로 발전량 증가와 운동 저항력을 증가해서 원하는 저항만큼 발전도 그대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1시간 운동에 1000포인트 지급하고 최대 2000포인트, 그리고 이걸 30일 동안 하면은 6만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요. 가족 수에 정비례하게 됐죠. 헥스바이크가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정 렌탈료가 3년간에 월 43,000원인데 포인트로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쇼핑이나 현금화 가능하고요. 이걸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정보 암호화로 해서 전기 생산량은 운동량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킹이라든가 또는 이 위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데이터로서도 이것이 인증이 되고 빅데이터, 공공용 빅데이터로 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결성을 해서 VR과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현실 공간 커뮤니티를 통해서 친구와 함께 라이딩을 한다거나 경주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동기부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로 이 인센티브라든지 포인트라든가 경제활동, 사회활동, 공공체계 연동을 할 수 있고 건강지수관리, 또 가족, 회사, 노사 이런 국민관계 개선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피트니스 센터, 인력발전 연동, 그래서 전기차 충전 복합 파워스테이션까지 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원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기계들을 시민들 운동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계가 450만 원이라는 거 모르셨죠? 이 기계 한 개 450원, 10개면 4,500만 원입니다. 이게 누가 납품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이 충전소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유소들이 위기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복합 스테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체력 단련신까지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 보면 탄소 제로, 청정 그린 에너지 100%이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내 뱃살과 체지방을 태워서 ESG를 실천할 수 있고요. 그 적립 포인트로는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고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얻어진 빅데이터 개인정보, 개인 어떤 이 운동량은 블록체인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지수로 해서 각종 건강보험료 할인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운동 유발 효과와 국민들의 이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이 건강 과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 사회적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물론 전기차라든가 이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하면 막 터주는 신개념 보험, AIA 바이탈리티 운동량 채우면 할인. 이 데이터를 저희 이 헥스바이크에서는 그대로 빅데이터에서 이 공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벌써 지원금이 건강지원금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정부에서 건강관리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죠. 건강 인센티브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아프면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안 아파야 되죠. 그래서 운동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 또 이 의학신문에서도 이 건강인스티튜트 시범사업을 해서 7월부터 1인당 5,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2021년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마케팅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기가 발생하는 자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포인트제로 만들어주면서 전기를 발생해서 전기세를 절감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 시스템까지 직접 연동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그런 방식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 산하에 전기연구원이 지분 투자를 해서 기술 이전을 한 상태로 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업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이 헥스바이크 개발사가요. 이 회사는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나니까 누군가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5억을 투자해놓고, 이 투자자가 계속 사장을 다그친 거예요. 자전거 언제 나오냐, 언제부터 돈 버냐, 계속 다그치니까 사장님이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투자 안 받겠습니다. 하고 5억 돌려주고, 1인당 5만 9천 원인 회원 팬덤을 10,000명을 모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5만 9천 원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금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결국에 이 한 사람 와서 5만 9천 원 회원 평생 단 한 번만 내면 되는데요. 이 5만 9천 원 한 번만 낸 그 사람이 사실은 팬이고 이 회사의 고객이자 생산자자 함께 투자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덤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팬덤이라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 이 사장님이 KT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통신사 대리점 체계를 벤치마킹 해갖고 이 사용자와 보급 시스템 확산한 인쇄 수익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 인구 분포와 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137개의 대리점에 지정을 하고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정회원, 매니저, 대리점, 총판 본부 있지만 실제로 대리점이 핵심입니다. 총판 본부는 위에서 관리하는 체계고요. 대리점이 실질적인 수익을 모집하게 되는 요 구조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 지역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데 또 이
지역 판매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프리미엄도 붙겠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이제 생비자적 사용자와 팬덤 평생 회원 2만 명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 평생에 단 한 번 59,000원으로 팬덤 평생 회원 가입과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2만 명 중 선착순 1만 명에 대해서는 헥스 NFT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이 NFT 카드가 현재 오픈시에 등록돼서 0.2 이더리움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만 팬덤 회원이 모집이 되면 대리점 계약이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리점 계약과 동시에 이게 특징인 것은요, 이 회원들을 갖다가 내가 100명, 80명을 데리고 있으면 이게 약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모든 하위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 다 일반 회원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이 평가가 되고요. 나는 이제 대리점이 됐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의 체계로만 바로 변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 관할 지역 안에 발생되는 바이크 판매 수수료 5%와 또 사용 포인트 관련 인세 수익 이런 걸 받게 되고요. 또 바이크뿐만 아니라 로윙이라든지 러닝이라든지 회전축에 들어가는 모든 운동기구에는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기구로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거고,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본사에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또 지자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사용처를 본사 차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점들이 뭐 직접 바이크를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회원 한 명 한 명이 또 뭐 바이크를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전혀 없습니다. 그냥 59,000원 내고 아이디만 하나 얻고 있으면 그냥 정회원이 돼버리고요. 그러한 사람들 한 80명에서 100명만 있으면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수료 30%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통신사 협업 모델로 통신사와 협업을 하고 또 뭐랄까요, 대리점 체제나 이걸 벤치마킹한 그대로 가져간 거고요. 그다음 팬덤 회원이라는 것은 헥스의 팬 그룹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9,000원 단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면서 자전거 125만 원짜리 구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 회원이 된과 동시에 블록체인 개인 코드로 전국 모든 헥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헥스가 성장 마일스톤 체계가 있는데요. 빌딩형 EMS라든지 도시형 EMS에 죄송합니다. EMS에 이렇게 확산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헥스 비즈니스 흐름도는 헥스가 운동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생산하는 모든 이 재화라든가 또는 포인트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뭐 NFT라든지 가상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 수익 마켓들이 여기 비즈니스 흐름도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분산 에너지 관리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관리비를 절감한다든가 운동으로 보상해주고 또 소셜 브랜딩을 해주고요. 다양한 디자인 굿즈들 생산하게 되고 또 헥스 코인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이 10만 명만 확보가 되면은요, 이 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약 한 2천억 정도 규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확산성은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여기서 발표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ESG 학회가 대리점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인력 발전, 바로 이 탄소 제로 그린 에너지 기반으로 한 ESG를 늘 기업들 또는 뭐 정부나 뭐 학교나
대규모 단체들에게만 요구하지만 사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ESG를 실천해야 하고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범 모델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 회원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100명만 가입을 하면 우리 학회가 대리점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 25명 정도 제가 그 홍보했을 때 한 25명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75명만 더 가입을 하시면 우리 학회가 바로 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포구라든지 종로구, 중구 이런 서울 주요 지역 대리점이 이 선착순으로 확보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이 파란 게 이미 대리점 다 나갔습니다. 뭐 8,0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한 3, 4개월 만에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보급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하얀 것만 남았는데 이거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주 내로 이게 다 차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8,000명 현재 가입됐기 때문에 이 10,000명까지 무상 NFT 카드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지금 가입을 하면 무상 NFT 카드도 받을 수 있는 이 티어 안에 들어있고요. 현재 100여 개 대리점 체결이 완료돼서 137개 대리점 체결하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37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10월 양산 시작 초기에 월 한 500대 생산을 하고요. 예, 아직 그 바이크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시제품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10월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고 현재 그 창원시에서 10대 주문을 했는데 요게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갈 거고요. 그 월 한 500대 생산 라인을 지금 구동할 생각이고 생산 라인은 계속 확장할 겁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확장이 활성화에 돼서 1년 후면은 월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인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학회 입장에서는 이 사무국 운영비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회 차원의 또는 그 확장된 보급 판로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네트워크도 대단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또 보급 판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당 30%를 또 수익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수익 창출과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 이거 ESG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확장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발굴해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계 행사 때 찬조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한 20여 명의 지금 한 25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학회원들이 참여하셨고 한 75명, 80명 정도의 추가 모집이 지금 필요하고요. 빠른 대리점 계약을 해서 우수 지역 대리점 선점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이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59,000원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개인 가입이 신청이 되고요. 그러면 온라인에 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로그인 아이디 파일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로그인을 해서 바로 개인 정보는 본인이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 안에 휘트니스 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 파워 스테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각종 그린 에너지들을 한데 모아서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이 복합 스테이션 방식을 앞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인 부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거버넌스 부분들을 실질적인 개인이 거버넌스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직결되어 있는 이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ESG 학회가 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 수익 창출 모델이에요. 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5만 9천 원, 약 6만 원 또는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무슨 기구를 사야 되는가요? 아니요. 그냥 아이디만 받게 되고요. 평생 회비입니다. 평생 회비이고, 10,000명까지는 NFT 카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NFT 카드는 현재, 이더리움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0.2 이더기 때문에 현재 화폐적 가치도 좀 높고요. 텍스가 앞으로 1,000억, 2,000억 정도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면 이 NFT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 핵심 1만 명에게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만 1명부터는 NFT 카드는 없고요. 2만 명까지는 5만 9천을 받고요. 2만 1명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회원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만 명까지만 딱 회원을 만드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2만 명에게 받은 회비를 가지고 사실상 이 투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 5억 원 투자했던 그 투자자 돈을 돌려줬던 사유도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5억 투자한 거 필요 없고 한 명 한 명 2만 명이 6만 원씩 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미래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NFT 그 영어 약자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미술품 있잖아요. 미술품에 NFT 코드를 막 넣음으로써 이 미술품 하나를 가지고 사용자들 그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술품이 예를 들어 1,000원에 10,000원에 10,000명이 이 미술품을 공유를 했는데 이 미술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1,000원에 안 팔면 누가 이걸 내가 갖고 싶을 때 난 10,000원에 팔 거야. 10,000원에 사면 그거는 이 10,000원씩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종의 화폐적 가치뿐만 아니라 non-fungible 코인으로서 이렇게 그 앞으로 이제 미래 화폐로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세계에서의 활성화될 수 있는 화폐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혹시 그 에너지 전략, 전기 전략과 관련된 뭐 연구 논문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네네, 논문도 있고요. 특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과 특허들의 원본이 그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거고요. 특허는 이 지금 헥스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그 활성화 기술들은 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된 거고요. 논문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 이 발전기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우리 수십 년 전부터 쓰던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은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다 아는 기술이고 이미 뭐 심지어 요 발전기 그 저기 어디 알리익스프레스 주문하면 뭐 몇천 원에 몇만 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단 효율이 시간당 250에서 300와트까지 냈다라는 게 지금 기술 차별화예요. 그거는 아직 구현해내는 게 없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진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설명 듣고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을 모두 모았다. 네. 융복합 시대거든요. 뭐 ESG, NFT, 건강, 전기발전, 환경 이 모든 걸 모아서 이 비즈니스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주는 영감이랄까 이런 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좋습니다. 좋고 건강해진다는데 뭘 못합니까? 맞습니다.
건강해진다는데 뭘 못해, 진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약도 먹고 돈도 쓰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잘 이게 엮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반가운 것은,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이게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잘 보여야죠. ESG 학회 대리점으로 돼서, 여기에 도움이 된다니, 이거 참 좋은 일 아닌가. 네.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뭘 어떻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게 도대체 큰 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답변 드리기 전에, 개발자가 제가 아니라는 거, 이 주식회사 헥스가 개발사고요. 저는 이제 협력사고요. 저희 회사는, 배터리를,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원래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드론, 로봇, 그리고, 파워 스테이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교육 훈련 콘텐츠를 이렇게 이제 융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이고, 이 주 헥스하고는 기술적으로 이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헥스가 그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마케팅을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기가 이제 대표님이 KT의 그 대리점 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의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갖고 와서 여기에다 딱 안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 개수도 이렇게 조절하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대리점이 되면 어떻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오느냐? 일단은 이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전거가 결국에는 지자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 권역별에 약 5,000대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일단 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000대 정도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약 20만 명이 정도 사는 규모로 이렇게 대리점 권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5,000대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5,000대에 약 2만 명 정도, 최소 2만 명 이상이 그 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휴티리티 센터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내가 그걸 그냥 타도 되는데 내가 기왕에 찍으면은 나한테 포인트 들어오잖아요. 그럼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원가입이 휴티리티 센터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 휴티리티 센터에서 회비를 할인해주고, 어차피 그 고객들이 열심히 타면은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는 양쪽을 다 줬죠. 돈도 벌어지고 포인트도 얻게 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본사와 그 수익 공유도 일어나면서 또 전기도 발생하고 휴티리티 센터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간 회원들은 고스란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확산선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저희가 10만 명 정도의 회원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가치가 한 2천억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수익 모델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한 10만 명이 회원이라 모이기 시작하면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노잉 머신 있지 않습니까? 노 젓는 거, 그 다음에 런닝머신, 하여튼 모든 운동기구에 회전축에 붙는 것은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트레이닝 센터의 개념 자체가 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되고 게임 체인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운동 에너지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로 왜 전기를 발생 안 하느냐고요.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게임 체인지의 이제 선도에 와 있다. 그리고 수익 모델 중에서는 자전거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NFT와 그런 이 블록체인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의 이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협약이 됩니다. 저희 회사랑. 그렇게 되면 회사에 보조금이 들어오게 돼요. 또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또 R&D 체계도 돌아가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이 플랫폼 한 10만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로 봤을 때는 뭐 이거 웬만한 뭐랄까 뭐 만보 걷고 100원씩 주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수익 모델이 없어요. 예, 자기 회사 빨리 홍보해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냥 이자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외에는, 그리고 광고 수익 외에는, 그리고 빨리 10만 명, 20만 명, 뭐 100만 명 회원 모집하는 거, 그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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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너무 많이 넣으니까 아까 10원씩 또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내 수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큰 이 걸림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좀 신기해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관심만.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단 초기 자본은 아까 59,000원에 평생회비를 낸 처음에 2만 명, 그러면 한 11억쯤 되잖아요. 이 11억 원으로 초기 자본으로 그 생산한 그 자전거 대당 뭐 150만 원에 판매하는 거 그걸 저기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고 인프라 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 회비 모은 것 가지고 양산비로 쓰지 않아요. 양산비는 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자체의 이 시민체육관 체육 시설들의 초록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원가 50만 원도 안 해요. 그걸 400만 원에 팔아요? 진짜 100만 원 모르겠어요. 50만 원 뭐 정말 100만 원이나 할까? 그걸 4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발전 모듈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125만 원을 한 4, 500만 원 받아도 되지만 안 받는 이유가, 이 4, 500만 원 받으려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비싸게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물건은 물건대로 팔아서 그걸 운동해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크든 작든 1,000원씩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10만 명이 자전거를 타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생산력이라면 뭐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죠. 대리점인데. 이게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저기 그거 가입하거나 하면은 아까 그 NTF 카드로 해서 0.2 이더리움인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걸 텐데. 지금 현재는요, 네. 소통만 했어요. 정말 현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가치만 매겨놓은 거예요. 현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가능해요. NFT를 처음 설정할 때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하는 순간 망할까 봐.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우리 한국 ESG 학회가 이제 100명 정도 해서 대리점이 되면 네. 그 아까 월 500에서 1,000만 원 네.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면 그 수익이 네. 우리 한국 ESG 학회 단체로 들어온 겁니까? 예. 그거를 이제 본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밖에 못 하는데, 저희 본사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ESG 학회 차원에서 ESG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 이제 100명의 회원들이 각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네. 이 배당금이 나올 때 한국 ESG 학회 기간 단위로 나와요? 아니면 우리 100명의 회원 개인별로 그 비율에 따라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자격이 대리점일 때만 돈이 나오고요. 개인은 개인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 포인트만 나오는 거예요. 개인은 그러면 개인 단위로는 59,000원을 가입을 해서 자기는 59,000원의 그 평생 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뭐 우리 ESG 학회뿐만 아니라 그 전국의 누구든 간에 똑같은 자격인 거예요. 개인일 경우에는 1인 1인일 경우에는. 근데 그 1인을 추천한 단체가 한국 ESG 학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고민원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100명을 모으면 고민원 회장님이 가져가시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ESG 학회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그 역을 했기 때문에 대리점의 자격으로 대리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우리 마을에 있는 SK텔레콤 뭐 대리점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리점만 그걸 받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은 만약에 이제 내가 또 그걸 하고 싶다면 나도 대리점이 되면 돼요. 개인이. 내가 또 다양한 가족들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리점 자격까지 올라가면 개인 자격으로 그 위치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몇 명 안 남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개인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살짝 저, 하나 네, 저 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제안서를 받아서 네, 이 그룹 한번 해보려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고를 못 드렸어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두 가지가 약간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만약 회사라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을 막 늘리거나 뭐 이제 회원을 늘린 건 좋은데 반대로 지금 ESG 학회 회원들이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KG 그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입해야 된다 그런 명분을 못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아까 얘기했던데 5억 투자를 한 사람을 네. 빼버린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 큰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 회원이 모두 그 기본 그 평생 회비를 내고 100명이 들어온 게 더 낫지. 누가 한 명이 뭐 1,000만 원 내고 나 지분 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뭐 그 그룹 안에서 헬스 뭐 하는 데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설치하거나 이러면 개인 회원을 가입해야 되니까 개인 회원을 가입했을 때 뭐 이제 뭐 월 얼마씩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운영적인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물건 공급했을 때 이제 계열사에서 계열사로 이렇게 판매하는 형식은 가능한데 일반 회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이제 등록한 사람들 아까 2만 명이 넘더라도 뭐 3천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회원으로 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는 쓸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활용할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뭔가 그 주신 걸로 그러니까 회사일 때는 회원 수를 확보하고 거기서 뭔가 수익을 더 만들어가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반대로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서 받아놓고 제 위에다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회사 차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인 게 네. 그런 거고요. 맞는 말씀이고 원래 이제 이게 팬덤 그 회원 구성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목돈으로 투자 자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ESG 학회처럼 회원들이 있는 단체면 괜찮은 거예요. 회원들이 그러니까 있는 단체면 괜찮은데 저번에 저희 제로인 대표도 이번에 제가 어저께 카톡방에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이제 고문회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회사에다가 그러면 뭐 한두 대 설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회원을 가입하고 하니까 그럼 직원들 뭐 그래서 이제 본사 건물에 한 300명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가입을 했는데 그 300명이 뭐 KG그룹 카페테리아에 있어만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한 100명씩이나 50명씩 있는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그 운동기구 하나 해놓고 거기서 운동하세요 이러면 누가 운동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만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공항에도 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가 있고, 지자체든 카페든 이게 전국에 다 이제 이게 되어 있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네. 헬스 자전거만 보면 내 아이디로 그냥 QR로 찍으면은 마치 내 것과 똑같이 내 그 데이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근데 아직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을 했지만 어디서 지금 아직 한 번도 타보거나 이런 아직 장소가 아니 없. 생산 안 돼 있어요. 예, 10월부터 그런 예,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제안서 받고 일단 위에다가는 얘기는 해놨는데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서 일단 다음에 한번 방안 좀 알려주세요. 좀 어떻게 그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이제 판매를 하고 네. 거기서 일부 부금을 ESG 하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왜냐면 저희 대표까지 지금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룹적으로 올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회사에서 차원에서는 야 이런 거 그냥 검토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 지원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물건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다. 그러니까 홍보나 뭔가 이렇게 대리점 운영한 방식은 되게 좋은데 물건으로는 조금 판매 물건으로는 조금 걱정되니까 다음번에 한번 이건 좀 힌트 좀 주세요. 제가 그 주식으로 올릴 수가 없어갖고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룹에서 예. 직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죠. 지금 KG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직원이 300명이면 네. 회사에서 300명 회비를 다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전부 가입하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는 조금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이유 네. 그걸 이제 그대로 복제를 한다면 네. ESG 학회 회원들이 네. 50%만 내는 거예요. 50%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아니면 회원들은 우리가 원래 59,000원 내야 되는데 ESG 학회 회원들은 2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KG에서 부담해 줄게. 매칭 부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ESG 학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아 근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에요. 지금. 아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업끼리 좀 친하거나 이럴 때 친분 관계가 만약 오너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럴 경우 모르겠는데 일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따로 있는 이제 오너가 돈 가져서 왜 회사 돈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지 이런 제기가 올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그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너희들한테 돈을 지급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하다 보면 동의서를 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근거 있으니까 동의서를 쓴다 그래도 이게 저는 이거 혜택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말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외부에 퍼지게 되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커져서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인데 저도 이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문사 대장님이 잘 한번 말씀해 주셔갖고 네. 같이 네, 한번 다음에 대화를 한번 나누는 방법을 찾아보죠. 예, 뭔가 예. 만약에 그룹 차원에서 학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명분이나 어떤 포맷을 잘 만들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후원금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원금을 만들어서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학회에다가 후원과 지원금 명분으로 지급을 하고 또 학회에서는 그러한 이제 회원들의 뭐 이렇게 아니면 학회 발전 차원에서 용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게 잘못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했던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해하시게끔 단순 물건 판매라면 저희가 ESG 학회에서 물건을 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계열사든 뭐 헬스 트레이너 그런 그쪽도 그 프랜차이저 만나서 물건 공급하고 빠지는 식의 방식은 되게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가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이 없으니까 예.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단순 물건 팔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조금 힘들어서 회원까지 하는 부분은 아까 지금 동의서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시켰다 이러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프고 막 이래서 예, 이해했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물건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살짝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 접하면은 보면 이게 다단계가 했던 방식이랑 비슷한 방식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 그게 그거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를 가입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이고 또 베네핏이 무엇인지 이걸 딱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되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중에 뭐 하나라도 이게 삐끗하면은 이게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10월 달에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예. 시제품이라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건이 안 보여니까 네, 그렇죠. 팬덤을 모집하는 거예요. 정말 팬들.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59,000원을 투자할 수 있는 피 같은 돈 59,000원을 투자할 우리 팬을 모집하는 단계고요. 근데 이미 10월 달이면 원하는 만큼 다 차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막 연결을 시키면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게 뭐야, 이게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이게 의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소회비를 59,000원 낸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한다. 네.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수익금이 창출된다. 네. 그 수익금은 내가 되어서 내 수익금으로 해서 이익금이 돌아온다. 네. 이 단순한 이 원리거든요. 그 원리고, 그리고 그것이 ESG 학회 회원이 100명이 되면 대리점에 대해서 ESG 학회 수익금이 들어온다. 이게 다 아닌가요? 팩트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고, 저도 오늘 그까지만 딱 얘기하고 싶은데 질문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자꾸 또 이제 그 더 심도 있는 이 얘기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복잡해지는 건 맞거든요. 뭐 NFT 카드라든가 또는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회사 본사 차원에서 그 다양한 수익 모델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전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거 125만 원을 사야 되느냐 이게 문제. 그건 안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네. 자기 이제 회원 번호가 나오면 그 자전거 어딘지 있는 가서 타면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찍고 타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내가 사서 타면 그 나중에 상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고 아무 데고 뭐 시청이든 어디든 있는 곳에 가서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죠, 사실은. 네, 그게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은데,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 할까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ESG 자전거를 합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렇잖아요. ESG 자전거요.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에너지 전략형 그런 자전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탐으로써 우리가 친환경,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베푸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자전거는 어디든지 가서 탈 수 있다.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따르릉,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서울에 자전거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설명했으면 빠른데,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타갖고 그냥 해야 되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 해야 되느냐? ESG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 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ESG 회원이니까 우리부터 ESG를 실현하자. 그 방법으로 바로 이 ESG 자전거를 타야 우리가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렇게 목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 정리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 진짜 맞는 말씀. 딱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딱 그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ESG 학회는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건강해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모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다리 운동, 허벅지, 자전거 타는 건 내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솔직히 가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ES 차원에서 그 자전거 또 사서 어디 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ES 학교가 저기 숭실대학교 주소를 줬으니까 그 일정 공간에 그 여러 대를 사서 거기에서 하고, 아니면 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또 실제로 쓰기도 하고, 이게 우리부터 먼저 구입을 해서 학교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여러 이제 장소에 서울 전국계에 다 그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 그 배치 장소 그걸 다 보여줘서 어디든지 가서 그걸 시간 내로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목적을 둔 것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말고 그 ES 자전거 말고 나머지도 다 무한대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전거뿐만 아니라 로잉머신 있잖아요. 노 젓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런닝머신도 있고 다 계속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이런 이 아이템들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네. 예. 한마디로 ESG 자전거만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확산되겠네요. 계속 나가는 거죠. 어차피 모터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써요. 맞아요. 그런데요. 울트라 대박을 그냥 초 대박을 터뜨리겠네요. 네. 이거 좀 생각해 볼 거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회 참여를 통해서 코인 받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참여해야 하기 쉬워서 그랬던 건데요. 이 자전거를 1시간 타는 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특히 여러분 같은 거 다 보면은,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내가 정말 운동하러 가야 돼. 어차피 간 김에 자전거 탈게. 자전거는 한 15분, 20분만 타도 땀 뻘뻘 흘리는데, 이게 무슨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런 데 있는 거 사람들이 안 타요, 자전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말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천상 피트니스 클럽에 있는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려면, 거기 하려면 또 거기에 또 회원권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있고, 자, 동네에서 우리 산책하면서 있는 그런 거는, 거기 사이클은 없어요.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쭉 가지. 어디를 그냥 여행을 갔다 오지. 1시간 동안. 여기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그런 거고, 그런 거를 따지고 했을 때, 이게 호응이 좋을 것인가, 요거는 한번 소비자 조사,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 집에 있는 사이클들도요, 보통 다 있어요. 러닝머신도 그렇습니다. 이건 다 빨래 건조대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들 마음 먹고 비싼 돈을 사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그러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로 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쭉 했는데, 저희 집에 제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어디다가 두려고. 안 돼. 그러면 근데 다른 데 있는 걸 뭐 사용하는 거 어때? 아니, 집에 있는 것도 사용 안 하려고 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하겠다고? 2시간 동안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여기서 자전거만 타도 저기 강서에서 광주까지 그냥 쫙 자전거 가는 것도 1시간이면 가는 건데 2시간이 쉬운 것 같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것도 한번.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공이 이제 이 콘텐츠 쪽이다 보니까 사실 개발자 입장보다는 수요자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콘텐츠 자체가 흥미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자와 그다음에 서비스와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동기부여의 가치가 바로 이제 보상이에요. 일반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하이킹을 한다든가, 또 단체로 같이 움직이게 한다든가, 또 가족들 간에 또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재미 요소들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또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그 기능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모니터, 이런 이제 지금 앞에도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를 그 이 반원 정도 이렇게 이 뭐랄까 VR 같이 체험감,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몰입감을 이제 키우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그 여행지를 탐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그 이 공항 같은 데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서 내가 이제 홍콩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떤 그 우리 헬스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스마트폰도 충전도 할 겸 꽂아놓고 포인트도 받을 겸, 또 홍콩 딱 클릭을 하면 홍콩의 여행지가 쫙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볍게 자전거 타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 카페 같은데 이렇게 이 자전거를 운동만 이게 사실은요 되게 힘든 운동이 아니에요. 자전거 아줌마도 그냥 가볍게 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걸 세게 하려면 일부러 이게 아까 그 디스크를 4장, 8장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피트니스 센터나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8장 돌리면 되고요. 한 장 돌리는 거는 가정용이나 일반 카페나 이런 데서는 그냥 뭐 놀기 삼아 바퀴 돌리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또 구경하면서,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봐도 돼요. 보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리고 부드럽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정책 제한천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길가에 자전거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걸 ESG 자전거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면 안 된가요?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450만 원에 사요. 우리는 125만 원에 판다니까요. 아니 이게 그게 지금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빨리 뒤집어야죠. 뭐야 관계 기관에 네. 예를 들면 서울시 예를 들면 자전거 담당 하려고. 부서에 가서 우리 그 목적 사업 맞습니다. ESG 실현해서 이런 그 ESG 자전거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ESG 실현에 앞장서서는 이 자전거부터가 바꿔야 된다. 네, 기존 자전거를 싹 없애버리고 ESG 자전거 바꿔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ESG 국가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논리로 네. 하면 안 된가? 이 맞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게 우리 ESG 회원분들이 워낙에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주민센터나 또는 그 시민체육공원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ESG 자전거가 들어가게 되면요, 옆에 파워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발생을 하게 되면 메타기가 쫙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이 우리 체육공원에서 몇 킬로와트가 생산됐다는 걸 이제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에 또는 우리 마을에 전기를 이만큼 절감했다. 그러면 그게 그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가 나가고 안내가 나가면, 야, 그거 운동하니까 우리 동네 전체 전기세가 절감했다던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가로등 불 켜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도 쓸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자전거 명칭이 뭘로 돼 있죠? 헥스바이크예요. 헥스바이크. 헥스가 휴먼 에너지 제너레이션 시스템이에요. 그 너무 어려워. 일반이 봤을 때 헥스바이크가 무슨 뜻이지? ESG 그 바이크. 바이커도 또 뭐 이거 영어고 네.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ESG 자전거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 브랜드 만듭시다. ESG였어. 대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ESG 브랜드 따로 만들죠. ESG 자전거 그러면 얼마나 좋아. ESG 자전거. 혹시 아까 대표님 자전거 한 대당 뭐 400만 원 지금 설치하는 거, 그거 어떤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에서 설치한 거. 네. 놀이터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네.
놀이터에 있는 자전거 놀이터에 말씀하시는 가면 건, 그 체육공원에 있는 거요. 그 체육공원에 막 체육공원에는 그거 엄청 비싸게 납품을 받더라고. 체육공원에 자전거가 있나요? 자전거 이렇게 저기 자전거 양쪽에 팔 다, 팔 움직이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전거가 아니라 제가 아, 저기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국 예수자회 일반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마 여기 지금 19명, 20명 오신 분 중에서 다 가입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 선택권은 다 자율적인 거고 다 양식과 그다음에 대단한 인격과 훌륭한 그 인품들이 가지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각자 자기의 선택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보는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선택하시게끔 네. 이제 그 기여타 나머지 건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회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요약 죄송해요. 정리가 자꾸 얘기해서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할 때 CCTV가 2천만 원 들어요. 지자체가 하는 게요. 2천만 원인데 사실은 거기 카메라는 몇십만 원 안 돼요. 근데 왜 2천만 원 드냐면요. 폴대 세우고 랜선 깔아야 되고 관망하고 막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건데 아까 만약 한 대를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디에 뭐 설치한다 지자체가 설치한다 그러면 한 대를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게 뭐 로그인하고 하려면 이게 전원이 필요하고 또 뭐 이게 연결 통신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 스테이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구축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은 여튼 좀 여러 가지 좀 고민 아마 하셨겠지만 이런 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저 서울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따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릉이 이거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그게 실제로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가 한 대가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쭉 떨어져서 500만 원 정도로 쭉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전거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거치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는 모든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런 문제가 다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고려하실 것 같지만 실물이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것들 이제 여러 회원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네네네. 저런 건 한번 잘 해봐야겠다. 또 이런 아마 격려와 응원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예. 그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ESG 자전거 가칭 네. ESG 자전거를 확산 보급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좀 관련 기관 네. 좀 회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부처, 네. 기관,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되겠지만 중앙부처, 네. 중앙부처 뭐 그럼 ESG 자전거를 합시다. 그럼 네. 이걸 관장하는 기관 이제 우리가 ESG 이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 전기 전략하고 뭐 친환경도 그 목적도 실현하고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지금 따르릉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 이제 구축한 비용이 있겠죠. 뭐 아까 그 설치 비용부터 여러 가지 예산을 여보.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그 ESG 자전거 따로 만들었는데 딱 이제 실제 실행하려고 보니까 장애요인이 나와요. 여기저기 생각지 못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사전에 좀 그 걸림 장치 그러니까 그런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 제도화 부분 또 시스템화 부분 좀 관련된 기관 좀 협의를 통해서 그게 맞춤식으로 가야 다음에 실행력이 강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 만드는데 뒤에 보면 불량품이 불량품이 아니라 그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 현실적으로 아주 좋았는데 그렇게 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좀 관련 부서 회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물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까 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세 번쯤 샀다가 전부 빨래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했던 정말 다음에는 꼭 안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집으로 사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어디를 그러니까는 헬스장을 가던가 이래야 되는 자전거를 타지. 집에서는 조금 이따 타지. 아니면 뭐 이러다가 결국은 계속 빨래 걸고 뭐 그러는. 네, 자전거 지금 만드실 거잖아요. 만드실 때 특별히 더 간단하고 잔고장 없이 만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루고 그러는 데는 정말 잔고장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굉장히 헬스장에도 뭐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갖다 놔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 튼튼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살짝 그 서울 따릉이 비용 한번 살짝 물어봤더니요. 지금은 한 대당 구축하니 100만 원 이하로 지금 떨어졌고 아마 또 거기 뭐 상세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한대네요. 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았네. 예, 초기 투자 비용이 그게 구축 비용이 이게 막 그 관망, 랜선, 그다음에 뭐 GPS 뭐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사람 생각에 뭐 15만 원, 20만 원이면 사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냐. 이거 되게 무겁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자전거에 관심 있어서 저는 설명회도 갔다 왔고요. 같이 우리 강종진 대표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셨고 보통 설렁역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많이 한번 나가봤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은암식 부회장님이 그 ESG 자전거라고 명명을 가칭했는데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자전거라 생각해서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그 많은 사람이 왔던 것도 확인했고 반응이 좋은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비슷한 자전거를 만났어요. 그 자전거가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그런 뭐라거나 하여튼 그 똑같이 생긴 걸 제가 시내 지금 시청역 앞에 퍼레센터 앞에 지금 설치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요. 부산 엑스포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이크를 밟으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밟으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그 취약자들에게 전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자를 도와주는. 제가 한 1분 밟으면 취약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ESG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ESG를 하고 우리 또 자전거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밟아봤어요. 네. 조금 전에 강종진 대표님처럼 밟는 게 아주 쉬워요. 쉽고 모양은 멋있는데 밟는 게 아주 쉬웠고 그래서 저는 또 남들보다 회장이니까 또 열심히 밟아가지고 다른 사람만 거의 30초 걸리는 거 제가 10초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여기서 한 1분 정도 하는 거 제가 30초 만에 끝내버리는데 왜냐면 노멀로 하면 1분 걸리는데 제가 빨리 밟아가 30초도 안 걸려서 끝냈는데 하고 나면 뭘 주는가 하면 2층에 올라가면 에코백을 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에코시스템으로 가는 그래서 에코백을 받아가 제가 연구실 갔다 나가지고 다음에 제가 회의할 때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제가 에코백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좋은 게 자전거 밟는 게 힘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스크린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이 있어가 조금 전에 강정진 대표님이 뭐 영화도 보고 한다는데 스크린이 있으면서 그때는 뭐 스크린이 있었는가 하면요 저 부산에서도 밟아요. 부산에도 유치하는 사람이 저는 서울이고 부산에서 밟으면서 같이 스크린 보면서 부산 현장 우리는 보고 부산 사람은 이제 서울을 보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또 신나게 또 자전거 밟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러나 배경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시스템이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자전거는 고정돼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요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시내에 고정돼서 설치해 놓으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방 안에 하면 사실 운동 안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오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이런 다른 지역하고 연결도 시키고 또 우리 지금 이 체인이 전국에 있다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연결해 가서 보면 막 야 하이 하고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다 혼자 하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데 다른 지역 사람하고 연결되고 또 그게 이제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도 한 편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도 뭐 틀어놓던 거 하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하면 뭐 있잖아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해주면 아마 이렇게 좀 타기가 쉽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 쉽지 않은데 집에서 타는 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밖에 갖다 놓고 일단은 설치하고 더 달릴 수 있게만 하면 이제 안에 고정돼 있으면 좀 어려운데 달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액티브하게 제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하고 우리 며칠 전에 세미나에서 자전거 잘 타는 달인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걸 얘기했더니 고정돼 있으면 의미가 없대요. 말씀하신 대로. 좀 움직여야 운동도 되고 지루하면 안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성공할 수 있지. 뭐 16년 대 뭐 명예 교수님도 뭐 자전거 3분 샀다가 사용 안 한다고 뭐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옛날에 샀다가 지금은 안 사고 걸어 다니는 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 이걸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갔다 오는 갔다 오면 뭐 그게 또 에코백 같은 걸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유인책을 가져오면 좋겠고요. 또 우리 허남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제도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이게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조금 전에 우리 권기태 소장님이 사모님하고 통화해서 정보를 알아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다른 의미의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참고하고 하면 아주 의미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헥사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ESG가 요새 최고의 핫 이슈니까 자전거 이름을 아예 ESG로 바꿔가지고 우리 학회가 주동이 돼서 해주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ESG 우수 사례로 여러 가지 이 연구개발과 운동과 ESG 실천, 에너지 세이브 되고 하는 그 종합적인 거 되니까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상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름을 ESG 자전거로 바꿔서 한번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열띠게 참고해 주시죠. 참여해 주셔서 가지고 아마 구체화되는데 훨씬 더 장애물을 많이 제거하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저도 이 자전거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우리가 그리고 또 아침에 뭐 많은 분들이 허남직 위원장님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학회가 또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 나오면 항상 R&D에서 어려운 게 있는 게 여러 가지 못 도와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거 가능성이 있으면 도와줘서 성공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ESG를 실천하는 그런 단체고 그래야 또 그런 또 새로운 R&D를 하는 사람이 또 뭐 힘이 나지 다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뒤에 와서 박수 치고 찾아가 봐야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저게 아니고 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역할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포인트인데요. 지금 사실 자전거 한 대도 안 나왔는데 8,000명의 회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깨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진짜 물건도 안 봤는데 8,000명이나 사용자가 모였어? 그 뭐지? 이런 다들 지금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가능성과 비전의 뭐 그 부분들을 염려를 좀 더 극복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자전거를 ES 자전거
몇 군데 고정용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아까 이동용이 주가 되겠지만 고정용으로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장소에 가서 뭐랄까요, 몇 개를 설치해서 이제 ESG 자전거 타기 대회, ESG 자전거 타기 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우리 학회명으로 주는 거예요. 좋네요. 학회명으로.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고정을 시켜놓고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 그 공고를 해서 ESG 자전거 대 이제 그냥 목적은 나오겠죠.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학회명으로 시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회 자체 내에서도 ESG 자전거 대회 행사를 해서 역시 금상, 은상, 동상을 주고 그렇게 시민 대상하고 우리 학회 회원 대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고문회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우리 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시민은 또 나눠가지고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이렇게 나눠야 더 참여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렇죠. 우선 물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저는 행정안 접수 때 혁신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남이 생각하지 않는 이걸 네. 기발한 아이들을 네. 많이 현실화 시켰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될 느낌이 와요. 일단은 무엇이고 그 영어는 아까 헥스 바이크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 전부 다 영어고 그러면 ESG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쉬워요. ESG 자전거 ESG 자전거 뭐지? 이 자체가 네이밍에서 궁금증을 자는 거 좋습니다. ESG 자전거 뭐지? 이 설명하면 친환경 자전거, 전기 전략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딱 이해가 되거든요. 한 번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SG 자전거 다가 경기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큰 부담 없이 이런 일을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 회원인 마당에서 이러한 우리 회원 중에서도 이런 일에 나섰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단합을 한다면은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큰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칠까 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서로 발표 잘하셨다고 또 열심히 들으셨다고 앞으로 ESG 자전거 기대하면서 ESG 자전거 타고 저 북한까지 갑시다. 아니면 통일돼서 5대양 육제들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항의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경원 감사합니다. 기자님 고생하셨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강종진 우리 대표님 명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